남자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를 모르면 큰 손해를 봅니다. 남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능에 지배당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여성과 단둘이 있게 되면 내면의 스위치가 켜져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건 연인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남자가 꽤 많습니다. 이런 남자의 내면 스위치가 켜진 상태라는 걸 알아채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감정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남자라면 그 신호를 읽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남자라면 미리 알아채고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당신에게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의 내면 스위치가 켜졌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를 다룹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남자의 숨겨진 감정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위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내면에서 특별한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율신경의 영향으로 목소리가 변합니다. 이건 본인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다운 면모를 어필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하면서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집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톤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저음으로 바뀝니다. 이건 여성 앞에서 남성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단순한 친구에서 남녀 사이로 전환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면 흥분 상태가 되어 말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조리 있게 말하던 남자가 갑자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반대로 말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폭주하면서 입이 그 속도를 따라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나 목소리 톤에서 확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긴장감과 흥분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부르던 이름인데 갑자기 말끝이 흔들립니다. 이건 감정이 목소리를 통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은 숨기고 싶어도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내면 스위치가 켜졌는지 확인하려면 대화할 때 위화감을 느끼는지 체크해보세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오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왠지 모르게 하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그건 10중 8구 맞습니다. 남자의 내면에서 특별한 감정의 스위치가 켜진 상태라고 봐도 좋습니다. 목소리의 변화는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신호들보다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지만 목소리는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목소리를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목소리 톤이 다르다면 그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톤이었는데 만남이 거듭될수록 낮아진다면 감정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낮은 톤으로 말했다면 첫 만남부터 당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 농담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불쾌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남자가 이런 류의 농담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기분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지 떠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심리적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합니다. 이런 농담에 대해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주면 남자는 더 대담해집니다. 반면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문제는 일부 남자가 이 선을 넘어서까지 이런 농담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데도 멈추지 않는 건 배려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건 호감 신호가 아니라 무례함이며 경우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농담을 하는 건 명백한 문제 행동입니다. 성별을 떠나 상대가 불편해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이런 농담을 하면서 상대에게도 같은 류의 대답을 유도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건 상대를 자신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응해버리면 상대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고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쾌한 농담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웃어넘기지 말고 불편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건 과민 반응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당연한 행동입니다. 물론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수준의 이야기가 오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양쪽 다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면 관계의 자연스러운 진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호 동의와 편안함이 전제되어 있느냐입니다. 한쪽만 즐기고 다른 쪽은 불편한 상황이라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나 등에 살짝 손을 대는 행동이 있습니다. 스쿼트 한다는 명목으로 접촉 기회를 늘리려는 남자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리에 가볍게 손을 대거나 문을 열어주면서 등을 살짝 미는 행동입니다. 이런 접촉은 배려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배려인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내면 스위치가 켜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특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접촉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접촉하는 부위가 점점 달라지는 것도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팔이나 어깨 같은 부분이었는데 점차 다른 곳으로 확대된다면 그건 경계해야 합니다. 허리에 손을 두르는 행동은 특히 강한 신호입니다. 이건 상대를 자신의 영역 안에 두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싶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이 행동이 설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없는 남자라면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더라도 접촉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옹받는 거 좋아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반응을 살핍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내면의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행동이 결정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일단 한 발 물러섭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불편하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반응은 남자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라는 영역은 개인의 경계가 존중되어야 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호감이 있는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접촉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서로 편안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접촉만이 건강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특정 부분을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스러운 라인이나 외모적 특징에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가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이건 들으면 불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가 매우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잠깐 시선이 가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순간적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응시 수준으로 오래 쳐다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깐 시선이 갔다가 바로 돌리는 것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내면의 스위치가 확실히 켜진 상태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당신이 뭔가를 집으려고 몸을 뻗을 때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남자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이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의도가 담긴 응시입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불쾌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남자는 당황합니다. 들켰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며 이후에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을 해도 반복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남자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에 호감이 있는 남자가 당신의 외모에 시선을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은 항상 상대방의 불편함 여부입니다. 당신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관계의 진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과 관계성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접촉당했을 때 동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당신이 남자의 팔에 살짝 손을 대면 평소 쿨하던 남자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당황하면서 몸이 살짝 경직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접촉에 의해 내면의 감정이 자극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숨기는 남자라도 이 순간만큼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몸의 반응이 의지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관찰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볍게 어깨를 툭 치거나 팔을 잡았을 때 남자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접촉하는 순간 숨을 멈추거나 깊이 들이마시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면서 몸이 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내면의 흥분을 억누르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몸이 이미 반응해버린 것입니다.
이 관찰법은 상대 남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이걸 악용해서 남자를 곤란하게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이런 반응을 보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감이 없는 남자라면 접촉 자체를 줄여서 오해를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호 간의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6번째는 비정상적으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감정 스위치가 켜지면 거리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던 남자가 갑자기 바짝 붙어옵니다. 얼굴이 너무 가까워져서 상대의 호흡이나 향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걸을 때도 어깨가 계속 닿을 만큼 바싹 붙어서 걷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의자를 바짝 당겨 밀착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의 체온과 존재감을 느끼고 싶다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가까이에서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충족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호감에 의한 접근과는 다른 차원의 행동입니다. 호감에 의한 접근은 조심스럽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정 스위치가 켜진 상태의 접근은 다소 충동적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필 여유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불편하다면 바로 거리를 벌려야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거나 너무 가깝다고 직접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물리적 거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깝게 느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호감이 있는 사이라도 상대가 불편해하면 멈추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7번째는 응시하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술이나 눈 같은 부분을 유독 오래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대에 대한 강한 감정이 시선을 통해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진지하게 듣는 척하면서 실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보다 당신의 모습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빈도가 줄어들 정도로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닙니다. 보통 대화할 때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응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감정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는 시선이 고정됩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의 남자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눈치를 못 챕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을 비정상적으로 오래 응시하고 있다면 그건 강한 신호입니다. 감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레고 기분이 좋다면 눈을 맞춰주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됩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면 시선을 피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제3자를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벗어나면 남자도 자연스럽게 진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불편한 상황을 참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8번째는 농담에 은근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분위기 있다 같은 말을 웃으면서 던집니다.
뭔가 달라 보인다며 외모에 대한 평가성 발언을 농담처럼 합니다. 이런 발언의 특징은 항상 농담의 형태를 빌린다는 것입니다. 왜 농담으로 포장하냐면 거부당했을 때 퇴로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면 농담이야 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농담이라는 외피를 씌웠을 뿐 내면의 진심이 담긴 발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농담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합니다. 웃으면서 받아주면 좀 더 수위를 높인 농담을 시도합니다. 얼굴이 굳거나 반응이 없으면 다시 가벼운 주제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남자는 당신과의 심리적 경계선을 탐색합니다. 이건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으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농담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괜찮은 농담에는 자연스럽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남자도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불편한 농담을 던지고 다른 쪽이 계속 참는 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유쾌한 농담도 가능해집니다. 9번째는 당신의 향기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근처를 지나갈 때 은근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남자가 있습니다. 혹은 직접적으로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자극입니다. 후각은 뇌에 직접 자극을 전달하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특정 향기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향기가 남자의 감각을 자극하면 내면의 감정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자 본인도 통제하기 어려운 본능적 반응입니다.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가까이에서 은근히 냄새를 맡으려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향기가 난다고 칭찬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기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고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이 동반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감정의 신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와 향기를 맡는 행동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이라도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는 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연인 사이거나 서로 호감이 확인된 관계라면 향기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향기가 좋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맥락에 따라 같은 행동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0번째는 둘만 있게 되면 급격히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좁은 복도나 밀폐된 공간에서 밀착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서나 나올 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동료나 상사 관계에서도 둘만의 공간이 되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남자가 있습니다. 내면의 감정 스위치가 켜지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던 사람이 둘만 되면 급변합니다. 그 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본능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으면 숨기고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만의 공간에서 남자의 행동이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면 그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불편하다면 즉시 그 공간에서 벗어나세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라도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의 진전은 양쪽 모두 준비가 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만의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내면 감정 스위치가 켜졌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둘째, 성적 농담을 던집니다. 셋째,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합니다. 넷째, 특정 부분을 응시합니다. 다섯째, 접촉당했을 때 동요를 보입니다. 여섯째, 비정상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일곱째, 응시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깁니다. 여덟째, 농담에 의미심장한 표현을 섞습니다. 아홉째, 향기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열째, 둘만 있으면 급격히 가까이 옵니다. 이 10가지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당하면 반응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르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불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감이 없는 남자가 같은 행동을 하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무섭거나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즉각적으로 올라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불쾌함이나 거부감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위기 회피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호하게 넘기면 상대는 괜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거절이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서 이런 신호를 감지했다면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감정에 응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 발짝 멈추고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흘러가는 것보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 연애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는 건 상대를 조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그 주도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다룬 10가지 신호를 기억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남자에게서 이 신호가 보인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남자에게서 이 신호가 보인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기회와 경고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연애에서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연애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의도를 읽는 눈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연애를 응원합니다.